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ABO 이영란입니다. 오늘 뵈니까 진짜 처음 이 자리에서 뵙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됐나요? 네. 조금 낯설고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이러신 게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자리가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는 쉽게 이렇게 만나서 사실 우리 정도 나이에 같이 공부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가까이. 네, 됐나요? 소리가 잘 들릴 것 같아요. 네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굉장히 편안한 좀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강의를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최대한 쉽고, 좀 다 아시는 거지만, 최대한 쉽게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텐코아가 뭘까요? 우선 텐코아를 이야기하기 전에 부자가 되기 위한 4가지의 대표적인 습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오셨을까요? 나 부자가 되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우리가 성공하고 싶어서 뭔가 내 인생을 보다 나은 삶으로 바꾸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그중에 가장 우리가 크게 원하는 게 뭐죠?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거.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거. 사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성공자들은 꼭 아메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보통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자들은 어떠한 습관을 갖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4가지를 좀 알아보면요. 첫 번째,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없으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죠. 하다못해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도 나 이번에 10등을 올릴 거야. 아니면 나 이번에 10등 안에 들 거야. 아니면 3등을 할 거야라는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에 맞춰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안에서 나는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뭔가 성공을 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어느 정도 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뭔가 할 거야라는 어떤 이렇게 이정표 같은 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 다음에 2번째는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환경을. 네. 그 환경을 만들어서 그 환경에 나를 밀어 넣어야 되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몸짱이 되고 싶어. 이번 바디 프로필을 찍고 싶어. 우리 지금 여기 영리더들 한창 바디 프로필 이 이벤트 같은 게 되게 유행인데 자, 내가 그런 몸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지? 운동을 해야 되잖아. 매일매일. 근데 운동을 그렇게 하려면 의지로 하기는 쉽지 않아요. 인간은 의지가 약해, 사실은. 그래서 뭐해? 비싼 돈을 주고 헬스장을 끊어놓든가, 뭐, 개인 그 트레이너를 좀 수업을 받든지 뭐 이런 거를 환경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 안 가면 안 되게끔 그 환경에 나를 밀어 넣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럼 선택과 집중이 뭐야? 이거예요. 그 외의 거 내가 선택했어. 예를 들어서 나는 아메이 사업으로 뭔가 성공하기를 지금 선택하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계신데 그러면 이 외의 모든 것을 버리셔야 돼요. 선택과 집중의 같은 말은요. 뭐냐면 포기예요. 포기. 예를 들면 만약에 이 시간에 여기 안 오시면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죠. 집에서 TV 드라마를 보실 수 있고 우리 동네 이웃 우리 친구들하고 차를 마시면서 일상적인 수다 떨 수 있고 그런데 그것들을 버리는 거죠. 그래야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쓸데없는 감정 소모 그런 것들을 좀 없애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24시간 루틴을 챙겨라. 루틴이라는 건 생활 습관을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텐코어일 수 있습니다. 아메이에서는. 네. 자, 그러면 한번 아메이가 그 전에 한번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인생을 바꾸는 습관의 차이. 그래서 이게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거 한번 재밌어요. 되게 한번 보세요. 그래프가 있는데 이렇게 진한 색깔은 부자들. 그 다음에 연한색, 연두색은 가난한 사람들의 지표인데요. 그 사람들의 루틴을 한번 보는 거예요. 하루 30분 이상 책을 읽는다. 부자들은 88%가 읽어요. 가난한 사람은 2%. 그 다음에 평생 교육을 통한 자기 개발에 힘을 얻는다. 부자들은 86%, 가난한 사람은 5%. 그 다음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매일 할 일을 적어둔다. 구체적 목표 달성에 집중한다.
일주일에 4번 이상 운동한다. 자녀에게 매일의 성공 습관을 가르친다. 목표를 기록해둔다. 차 안에서 오디오북을 듣는다. 이 오디오북이라는 건 뭐냐면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라든지 그분들의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을 계속 듣는 거예요. 강연을 듣듯이. 그다음에 출근 3시간 전에 일어난다. 만약에 오늘 여기 10시 반에 나와야 되면 적어도 3시간 전에 일어나서 여유 있게 준비하고 차도 한 잔 마시고 막히는 차 시간까지 감안해서 오면 절대 늦을 일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하나요? 막 허둥지둥 막 이러다가 늦기도 하고 지각도 하고 뭐 빼먹고 오기도 하고 이러죠. 이런 습관 차이가 바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갈라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한번 우리가 배워보고 그대로 실천하고자 한번 노력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탱코아라는 건요, 뭐냐면 사실은 10가지, 더도 없어. 20가지도 30가지도 아니고 10가지의 성공할 수 있는 습관, 생활 습관을 얘기해요. 특히 아메이에서 탱코아는 아메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나가는 리더들이 우리 리더라고 부르거든요. 10가지의 핵심적인 행동 습관인데 바로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건 목표를 가지고 탱코아를 실천하는 게 바로 아메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탱코아를 실천하지 않으면 아메이 사업을 다 안 하는 거죠. 혹시 주변에서 그런 분들 들어보셨어요? 나 아메이 사업 하다가 그만뒀어. 나 아메이 사업 좀 어느 정도 했어. 그러면서 아는 척 하시는 분 있죠. 그분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탱코아를 알아? 탱코아가 뭐야? 그럼 그분은 아메이 사업을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네. 탱코아를 모른다면 아메이 사업을 하신 게 아니야. 본인의 말이 그런 거야. 그러면 나 탱코아 알지?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다면 만약에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탱코아를 제대로 했어?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저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야 그게 쉽냐? 다 못하지? 그거 뭐 어떻게 일일이 챙겨? 그럼 역시 아메이 사업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결코 그렇게 어려우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는 바로 성공의 공개된 비밀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아메이 사업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들었잖아요. 아메이 사업은 이런 거야. 이렇게 자산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실은 생필품을 바꿨음으로 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경제적이고 시간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 들으셨다고 해봐.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누군가의 그런 어떤 사업의 기회를 전달받아서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괜찮은데 그러면 도대체 아메이 뭐 해야 돼? 뭐 하는 건데? 뭐 물건 팔아야 돼 그러면? 아니면 뭐 사람들 막 끌어들여가지고 막 사람들 막 많이 막 모으고 막 뭔가 그런 행위를 해야 돼? 막 어려우실 수 있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냥 탱코아를 하시면 돼요. 아메이 사업은 탱코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아메이 사업은 이 탱코아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이 다 시스템화 되어 있어요. 이 자리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배워나가실 수 있거든요. 오늘 제 뒤에 나오시는 이제 안주현 리더님께서도 오늘 그런 방법들이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런 게 이렇게 너트 앤 볼트라는 시스템으로 12가지 시스템으로 다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그냥 이 자리에 편히 나오셔서 잘 듣고 배우고 깨닫고 깨달아지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행동해 보시고 그게 아메이 사업은 다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메이 사업 뭐 해야 돼?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네.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탱코아만 하면 된다며. 아메이 사업은 탱코아만 잘하면 아메이 사업 성공할 수 있다며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파워풀해집니다.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그 10가지의 제가 말씀드린 10가지의 생활 습관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1번부터 10번까지. 체력 단련, 운동을 말하겠죠. 체력 단련, 책 읽기,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오디오, 성공자 오디오 듣기, 이런 자리처럼 미팅에 참석하기, 그 다음에 아메이의 생필품들이 다 아이템이니까 제품을 애용해보기, 그 다음에 이런 제품을 애용할 사람을 함께 찾아서 같이 써보기, 그 다음에 아메이는 이런 거야 라고 내가 아는 만큼 설명도 해보기, 그 다음에 내가 잘 모르겠는 건 우리 스폰서님 계시죠. 저한테 이 사업의 기회를 알려주신 분하고 상담도 좀 해보기. 다 알려주실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내 주변에 관계하는 사람들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그리고 우리 이제 홈페이지 같은 거 이런 거 좀 보면서 내가 좀 그런 걸 익히기. 자, 이거 못 하실 분.
어렵다고 생각해 계시는 분. 나 저거 도저히 어려워서 못해. 우리가 뭐 수능을 보는 것도 나 이거 진짜 못해. 없으실 거예요. 그죠?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서 아메이 사업은 남녀노소 누구나 사실은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좀 이렇게 세 과정으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우선 요 1번부터 4번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 혼자서. 내가 아메이 사업의 리더로서 좀 성장하기 위해서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학습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5번, 6번, 7번 사실 5번까지죠. 5번도 제품 애용 누구 도움 없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6번, 7번은 내가 그렇게 나를 좀 어느 정도 만들어서 내가 행동하는 과정이에요. 행동 과정.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은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나서 이 행동이 잘 했는지 아니면 조금 뭔가 부족한 게 있는지 스폰서님들하고 상담하고 뭔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학습 과정부터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학습 과정은 나 먼저 후원하는 거죠. 내가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 사업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흔들리지 않게 뿌리 내리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체력 단련이에요. 말해 못합니까? 자, 우리 아메이의 로고 박스 이렇게 택배 배달되면 이렇게 써 있는 거 이제 아시죠? 좀 바뀌었죠? 뭐라 그랬죠? 예전에는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에서 이게 healthier가 들어갔어요. 건강하게. 그 사람을 돕는데 어떻게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돕는다고 아예 모토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다 아시죠? 근데 예전에는 정신력만 있으면 내가 내 몸을 정신이 지배한다 그랬는데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반대. 내가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뭔가를 하고 싶거나 옳은 정신을 갖고 있어도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아메이 사업은 능력이나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로 하는 거냐? 에너지로 하는 거죠. 이렇게 밝고 그다음에 아주 그냥 건강한 이 에너지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는 아메이는 사실은 광고나 뭐 유통을 따로 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전달받게 되잖아요. 곧 내가 아메이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하고 정말 에너지도 넘치고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면 저 사람한테 아메이는 그런 이미지지만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는 이미지가 저 사람한테는 곧 아메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다 보면 나 아메이 별로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혹시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예전에 만났던 아메이는 별로 좋지 않았던 아메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볼게요. 우리가 체력 단련을 해야 하는 이유죠. 여러분 미생 보셨어요? 미생 드라마? 네가 미생 이루고 드라마. 싶은 게 있다면 저도 되게 재밌게 체력을 먼저 길러라. 소리가 안 나요. 네가 종종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에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후 복구가 더딘 이유, 다 체력의 한계 때문이야. 소리 다 크게.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소리 안 나요?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줌에서는 소리가 들리죠. 이기고 싶다면 네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 정신력은 네. 체력의 보호 그러면 없이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그거밖에 안 돼. 소리 안 나는 단막을 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소리가 노트북에선 재생이 됐었는데 또 여기서 안 나오네요. 이게 유튜브에 이렇게 짤로 다녀요. 그래서 네가 나중에 이루고 한번 싶은 게 있다면 보시는데 네가 이루고 싶은 체력을 게 먼저 있다면 길러라. 먼저 체력을 길러라. 네가 종종 네가 후반에 종종 무너지는 후반에 이유,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에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후 복구가 더딘 이유, 다 체력의 한계 다 때문이야. 체력의 한계 때문이다.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이기고 싶다면 네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부호밖에 안 된다. 너무 멋진 말이죠. 네, 진짜 맞아요. 그래서 체력을 길러야 하는 이유에 제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민기 리더님이라고 아메이에서 굉장히 크게 성공하시는 또 젊은 리더님 계시죠? 그분이 미팅에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체력이에요, 체력. 그래서 그 팀은 계속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체지방 4kg만 한번 빼보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아메이 사업 잘하려면 체지방 4kg만 빼세요. 그럼 뭐가 달라지는지 아마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자신감이 달라지고요.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소통 자체가 달라져요. 예, 그리고 저절로 사업이 되죠.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그리고 내가 정신력이 강해지면 그 어떤 것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요즘에 그 피지컬 100이라는 또 어떤 그 넷플릭스에서 하나 뭐가 있죠. 방송에 혹시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는 우리나라 백인의 정말 굉장히 건장한 피지컬을 가진 남녀 백인이 나와서 경쟁을 이루거든요. 거기는 다 서바이벌이에요. 이렇게 경쟁을 뚫고 올라서서 최후 1인한테 3억 원의 상금을 줘요. 그래서 경쟁을 하는데 거기서 제가 보고 느낀 건 뭐냐면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는데 짝은 어떻게 이뤄도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경쟁을 해서 이기려면 어떻게 하죠? 보통 나와 약한 사람을 고르잖아요. 나보다 약한 사람.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선택해요. 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도전이 재밌다고 얘기해요. 나의 한계를 도전해보고 싶다. 저 사람과 정말 멋진 플레이를 해보고 싶다. 그 말을 저는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하고 완전히 정신적 차원이 다른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10가지 중에 어떤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건 없지만 그중에 저는 체력이 가장 기본이다. 그래서 1번에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독서죠. 독서. 독서는 내 생각과 내 신념을 바꿔주고 그것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예요. 내가 말로 하는 것보다 책은 보통 누가 쓰죠? 보통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쓰잖아. 그리고 각계의 전문가들이 쓰잖아.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신념, 내가 믿고자 하는 걸 강화시켜주는 거죠. 지식과 내용이 없을 때 우리는 확신이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아메이 사업도 사실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굉장히 많은데 내가 아는 것 없이 나가서 지기 쉽상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어떤 아메이의 어떤 그런 신념과 확신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성공자들은 언제나 책을 가까이 한다.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죠? 지식을 축적시키지만 인격도 함양되죠. 그리고 대화할 때 묻어나오는 지적인 어휘와 정보력은 나의 매력 자산을 높여서 우리 인간관계를 해야 하는 이 사업에서 굉장히 신뢰관계를 형성하죠.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자녀들이 계실 텐데 자녀들한테 책 읽기를 어려서부터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왜? 왜 책을 읽었으면 좋겠죠? 우리 자녀가. 책을 통해서 뭐 지식을 쌓는 것 이외에도 뭔가 통찰력을 기르고 리더십을 길러서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정말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 책을 읽으라고 하세요. 나는 내가 꼭 무슨 일을 하지 않아도 나는 책을 읽어요. 책은 기본이에요. 자, 행동이 수반되지 않은 지식은 종이 안에 있는 지식일 뿐이다. 우리가 책을 읽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읽는 궁극적인 목표는 그 책의 내용을 깨닫고 내가 그렇게 변화되고 행동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반드시 독서는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사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요즘 소비자들, 다른 사람들 굉장히 똑똑해요. 그죠? 굉장히 지식도 많고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아는 것도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대화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이 내 말만 믿고 뭔가를 확신하기 어려울 때 사실은 관련된 책을 전달해주면 저는 가장 참 좋다고 생각이 돼요. 네, 후원을 위한 다양한 성격의 도서를 도구로서도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회사 창업자에 대한 책, 그다음에 경제 흐름 및 트렌드를 분석한 여러 가지 대중적인 책, 자기개발 및 동기부여 도서, 그다음에 우리 생필품 뭐 선택의 기준이 되는 도서, 뭐 있죠. 먹는 것이 나다. 라든지 뭐 아이들한테 과자를 먹이지 않는 뭐 그런 책들 있죠. 제목들 있죠. 그런 것들 다 같이 읽어보시면 좋죠. 그다음에 세 번째 오디오 듣기. 오디오 듣기는 성공자 리더들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죠. 제가 어디 사냐면 가평에 살아요. 아시겠지만 가평에서 여기 오려면 1시간 반에서 거의 2시간 거리거든요. 그러면 차에 타고 나서 오디오를 틀면 한 2편에서 3편의 오디오를 들으면서 와요. 그러면 사실은 그 운전하는 그 시간이 저 하루에 4시간인데 거의
그냥 보내도 음악을 들으면서 그냥 보내도 보낼 시간이죠. 예, 제가 딴 생각 공상을 하고 보내도 보낼 시간인데 매일 두세 편의 음원을 계속 들으면서 제가 5년을 보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저는 달라져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흘려 보낼 수 있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이런 습관을 통해서 매일 쌓아나간다면 분명히 오늘과 내일이 다를 거고요. 올해와 내년이 다를 거고요. 5년 후, 10년 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예. 그리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미팅 참석의 효과를 누리죠. 우리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좋은 강의들도 듣고 필요한 지식도 얻는데 꼭 와야 되잖아요. 시간 맞춰. 근데 오디오는 사실 내가 틀어놓으면 설거지 할 때도 그다음에 청소할 때도 저처럼 운전을 할 때도 어디서든지 사실은 미팅 참석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리고 내 열정을 지속시키고 에너지와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사실은 사업 초기 때 우리 스폰서님이 저한테 한 5편의 음원이 있는지도 모르고 초기 때는 그랬거든요. 뭘 들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게 어디에 있어? 저한테 매일 보내주셨어요. 파일로 5개씩. 처음에는 이게 뭐야? 그리고 뭐 들을 생각도 안 하다가 운전 시간이 길다 보니까 한 편, 2편 듣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는 사실은 음원이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을 줬어요. 왜냐하면 초기 때는 뭐든지 어려워요. 그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럼 지금 내 상황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음원 속에서 만난 지금 현재는 성공하셨지만 그분들은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다시 딛고 일어났는지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음원을 통해서 저는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공감대가 생기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나도 할 수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책하고 마찬가지로 이 음원도 내가 딱 들었는데 너무 좋아. 근데 내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 이 음원의 주인공처럼 얘도 애기 엄마인데 지금 육아하느라고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얘가 좀 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보내줄 수 있잖아요. 요즘 우리가 카톡으로 보내주면 좀 한번 들어봐.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 같이 나눌 수 있죠. 후원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미팅 참석. 자, 우리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이런 자리를 미팅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팅 참석은 바로 아메이 시스템의 실체예요. 그냥. 아메이는 시스템 사업이다 그러는데 시스템 어떤 시스템? 바로 이 미팅이 아메이 시스템의 그냥 실체라고 보시면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참석하셔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주유소와 같죠. 차가 기름이 없으면 가지 못하듯이 우리가 내 사업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주유소가 이 미팅인데 여기서 기름을 주유받지 못하면 나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참석하시고 no meeting, no success. 미팅 없이는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성공하신 분들 아까처럼 음원을 들어보거나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미팅 참석을 안 하신 분은 단 한 명도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면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당연히 미팅 참석이 우선이죠.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복제 환경이에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시스템이나 모든 제품 강의나 다 해줄 수 있지만 나 혼자 하기엔 벅차잖아. 근데 이 자리에 오면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노하우를 다 전해 들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미팅은 가장 효율적인 복제의 장인데요. 제가 오늘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미팅을 참석하지만 마시고요. 이 미팅을 지켜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도 제가 최윤정 리더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동받았는데 여러분도 이 미팅에 내 소비자, 내가 후원하고 싶은 사람을 와서 뭔가 이 안에서 얻어가려고 하시죠. 덕을 보려고 하시죠. 그런데 내가 필요할 때는 참석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치 않을 때는 그냥 나 하나쯤이야. 안 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엔 온라인 미팅 같은 거 온라인 미팅도 다 화면 끄고 듣고 참석하는 자세도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나는 덕을 보려고만 하지 내가 뭔가 그 미팅에 도움이 되려는 행동을 하지 않아. 그 미팅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못할까요? 존재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를 데려와도 이제는 할 사람들이 없어. 이 미팅을 우리는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미팅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참석하고 이 안에서 함께 해야 되는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처음에는 이 자리에서 배우지만 여러분들도 다 성장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미팅의 주체가 돼서 미팅을 만들 수도 있고 이 미팅에 많은 사람들을 함께 초대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들으신다면 이 미팅이 절대 졸렵지 않으실 겁니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아주 그냥 깊이 있는 미팅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초대를 위한 다양한 성격의 미팅들이 있거든요. 이따가 아마 안지연 리더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도 나오실 텐데 아메이 미팅은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분들의 어떤 사업 진도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다음 그룹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미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미팅들을 다양하게 참석하고 맞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초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행동 과정입니다. 자, 제품 애용. 자, 행동 과정 시작이자 기초죠. 우리는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사업가예요. 네. 사업자로서 수익 발생의 첫 단계죠. 내가 쓰는 게. 여기서 쓰는 모든 아메이의 아이템은 다 내가 집에서 혹시 아메이 제품을 쓰기 전이라도 다 썼던 생필품들이에요. 근데 내가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나 천천히 바꿔 쓸 거야. 그다음에 아메이 제품 이거 내가 뭐 향기가 안 좋아, 뭐가 안 좋아 그래서 골라 쓸 거야. 자, 그러면 저는 그냥 소비자지 사업자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쓰라는 건 아니지만 비판적으로 내가 공부하면서 쓰다 보면 반드시 다른 제품보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가성비도 높고. 근데 그거를 내가 인터넷 아메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으로서 내 회사에 내 제품을 모른다? 내 제품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더 이상 뭔가 자신 있게 누군가하고 소통할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 제품은 나의 사업 아이템이고 또 내 집은 나의 사업장이에요. 이런 ABC 센터가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그 소비자들, 회원들 만날 때 주로 집에서도 많이 만나시잖아요. 퀸미팅, 요리 같은 거 하나씩 해놓고 밥 먹으면서도 하고 다 우리 집으로 초대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내가 아메이 사업자인 줄 아는데 우리 집에서 쓰는 생필품이 5개 많아. 그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와서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쥐도 안 쓰면서 나보고 쓰래. 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주부들은 관심이 많아요. 딱 집에 들어오면 먼저 스캔부터 착 하잖아요. 이 집 인테리어서부터 욕실에 가면 뭐 제품서부터 다 알아요.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그냥. 네, 그래서 나부터 내가 애용하고 내 집이 나의 사업장이라는 거. 그리고 바꿔쓰기의 속도는 사업 성장의 속도죠. 이 말씀 뭐냐면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누군가 혹시 처음 만약에 이렇게 이런 자리에 오시거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커봐 결국은 그래서 니네 매출 올리려고 빨리 바꿔 쓰라고 저런 말들 하네?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메이 사업의 본질이 뭐죠? 본질이? 우리 막 파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써본 제품이 너무 좋아서 이 좋은 감동을 전하는 게 그냥 본질이에요. 더도 덜도 없어요. 그래 내가 안 써보고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빨리 써보고 많이 써봐야 보다 다양한 사람들과 그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래야 당연히 사업은 빨리 성장할 텐데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는 소비자로 오래 있었던 시간이 있었지만 그때 몇 가지 안 썼어요, 사실. 근데 제가 사업을 딱 받아들이고 나서 집에 보니까 타사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했냐. 막 그 홈쇼핑에서 샀던 세제 안 쓴 거 이런 것도 6, 7개가 막 있었어요. 다 박스에 담아가지고 그냥 재활용이 모두 내놨어요. 모두. 쓰던 거 안 쓰던 거 뭐 다 내놓고 완전히 다 바꿔버려요. 처음에 했던 행동이 그거예요. 제가 사업자로서 처음 했던 행동. 그러면서 제품의 어떤 이 좋은 점들을 알게 되니까 그냥 근질근질한 거죠. 말을 하고 싶어서. 그리고 신제품 및 프로모션, 우리 계속 신제품들이 출시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다른 분들 혹시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 나도 한번 보세요. 내가 우리 제품은 이거 너무 비싼데 좀 나중에 계획적으로 쓸까? 이러면서도 혹시 다른 데 쓰고 계시는 거는 어떠신지. 예를 들면 더블엑스를 저희가 식구가 4명인데 4명이 먹으려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제가 그걸 먹기 위해서 줄인 건 뭐냐면 과일을 안 먹죠. 안 먹어도 괜찮아요. 과일을 먹지 않아도 사실 어떨 때 입만 조금 궁금할 뿐 영양적으로나 뭐로나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과일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제가 다른 거 우리 제품을 뭔가를 쓰기 위해서 우리 좀 여비로 썼던 거 외식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거 다 줄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최대한 빨리 저는 제품 애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하면서 비판적으로 한번 써보세요. 우리는 반품 제도도 다 있고 하니까 내가 먼저 그런 걸 경험해봐야 소비자들한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용자 만들기. 아메이 사업은 영업이 아닌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그래서 사람들한테 유리한 점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냥 소비자가 쓰게 하는 거예요. 이 좋은 생필품을 스스로 쓰게 하는 거고 그렇게 좋은 제품을 쓰다가 이 사업의 기회까지도 알아보게 내가 도와주는 게 그냥 소비자 관리예요.
상대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솔루션 형태로 사용을 돕는다. 그래서 제가 이 말 꼭 얘기하고 싶어요. 권하지 않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걸 정확히 인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프링물 없이 사실 수 있어요? 혹시 우리 정수기 쓰시는 분? 쓰시는 분? 저는 못 살아요. 그래서 이번 여행이 막 걱정이 됩니다. 혹시 거기 우리 이스프링이 놔져 있을까? 근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봤어요. 이스프링을 놨대 거기다. 그러니까 이제 물 걱정 없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공부해보니까 알잖아. 우리가 어떤 물을 마셔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이 아이가 아파, 그다음에 이 아이가 뭐 아토피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문제점을 보면 공부한 우리로서는 조금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지. 이스프링물 반드시 먹으라고 하고 우리 좋은 비타민 영양제 먹으라고 하고 이런 제품 피부에 독이 없는 이런 제품 쓰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 사람을 돕는 거잖아. 그 사람 돕는 거 나는 말을 안 해. 나는 말을 안 해. 그러면 이건 나쁜 짓이에요. 내 애만, 우리 가족만 좋은 거 먹이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나쁜 짓이야, 그건. 전하지 않는 게 나쁜 짓이야. 그걸 명확히 인지하시면 소비자 관리는 쉬워요. 소비자 관리 노트를 작성해서 깨알 같은 소비자 관리를 한다. 여러분 다 소비자 관리 노트 있으실 거예요. 나도 쓰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정수기가 들어갔거나 청정기가 들어갔거나 비타민을 정기 주문해서 먹는다거나 이런 소비자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걸 노트에다 잘 적어두셔서 그분이 잘 쓰고 있는지, 그다음 필터 갈 때가 언제인지, 그다음에 내가 뭔가 도와줄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관리해 주시면 훨씬 좋죠. 그리고 저는 소비자의 같은 이름은 친구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친한 친구 있으시죠? 친구하고 어떤 얘기든 해보세요. 좀 거리낄 게 있나요? 막 부담스럽고 그런가요? 아니죠. 뭐 그냥 안 좋은 얘기를 하든 무슨 얘기를 하든 친구는 다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소비자는 그 정도 관계가 돼야 돼요. 그 정도 관계가 돼야 내가 아까 이야기한 그런 이야기도 편안하게 다 전달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만나고 친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제품을 잘 쓰고 제품을 통해서 이제 도움받은 사람들을 우리 이 제품을 쓰는 것만이 아니라 쓰는 것이 어떤 사업의 기회가 되고 나한테 경제적인 축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를 이해시키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자, 그다음 사업 설명. 이 10가지가 제가 말씀드린 10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10가지 중에 9가지는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존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내가 소비자를 관리하고 책을 읽고 음원을 들으면서 나를 함양시키고 뭔가 그다음에 또 내가 행동을 한 거를 스폰서님하고 상담하고 배우고 이런 것들은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쌓아야 될 덕목들인 거죠. 자, 우리 사업의 핵심이자 관계의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STP라는 거를 우리 처음 오신 분이 있으니까 STP라고 했는데 STP는 그냥 사업 설명을 우리가 STP라고 줄여서 얘기해요. Show the plan, show the product, show the people. 그 말은 뭐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뭐 아메이란 회사, 그 다음에 아메이란 회사가 만들어내는 이 좋은 제품,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쓰는 우리 같은 건강한 소비자들의 집단, 모임,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성장해 나가고 있는 성공자들 이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그냥 사업 설명.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예, 그래서 내가 아는 만큼 공부해서 아는 만큼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이 자리에 같이 오시고 그게 그냥 사업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개월 내에 아까 집중과 몰입 얘기했죠. 한 100번을 내가 몰입해서 한번 이 STP를 한다고 하면요. 거의 뭐 한 2년, 3년 안에 다이아몬드, 우리 아메이의 성공자라고 보통 얘기하는 다이아몬드는 성취한다고 합니다. 이건 진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만큼 못하죠, 사실. 그리고 상대방의 삶에 관심을 갖고 맞춤 설명, 맞춤 사업 설명해야 돼요. 뭔가 저 사람이 그냥 사업 설명을 듣고 이 사업의 기회를 알아봤으면 좋겠다. 왜? 나를 위해서? 뭔가 내가 파트너가 하나 생겼으면 좋겠어서? 내가 권하는 제품을 썼으면 좋겠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 삶에 이 기회가 어떻게 필요한지를 내가 정확히 알고 그 기회를 전달해주는 전달자로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설명을 할 때는 객관적인 어떤 자료, 그냥 내 말로만 들으면 대부분 저희 아는 지인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내 말이 그렇게 신빙성이 있나? 그리고 잘 몰라요. 한두 번 들었을 때 모르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와 그다음에 또 우리 성공하신 분들과 연결해서 좀 사업 설명을 좀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피드백 과정인데요.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피드백 과정은 제가 이제까지 나를 함양시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성장된 내 모습을 가지고 뭔가 사람들을 돕는 행동들을 했어요. 근데 했는데 아직 그래도 나는 경험이 좀 짧다 보니까 과연 내가 이게 잘 가고 있나? 방향을 맞춰 잘 가고 잘하고 있나? 내 행동이 틀림이 없었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받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좌표가 없으면 표류와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딘가에 도달할 뭔가 목적지가 딱 있어야 사실 돌고 돌고 돌아도 결국은 거기로 가는데 이게 목적지가 다르면 우리가 비행기 항로 같은 거 얘기하죠. 비행기 항로에서 만약에 1도만 어긋나도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건지를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좀 확인받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고 시행착오를 줄이고 스마트하게 사업하기, 스마트하게. 그래서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8번째 상담이네요. 상담. 상담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딱딱하죠. 우리가 상담 그럼 보통 어떤 데 쓰죠? 애기가 문제 있으면 학부모 상담. 그다음에 내가 정신적 문제가 있으면 정신과 상담. 이래서 이 상담이 어려운 것 같아. 그냥 이거 말을 어떻게 좀 바꿔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 좀 많이 했어요. 상담이 아니라 그냥 스폰서와 수다? 이야기? 뭐 이런 거. 예. 사업의 올바른 방향을 안내받고 스폰서라고 얘기하면 처음 보신 분들 저한테 이 사업을 알려준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은 스폰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분은 경험이 있잖아요. 이 사업을 해나가는 경험. 처음엔 나처럼 낯설고 어설프고 뭔가 부족했겠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노하우가 쌓여서 분명히 그분의 경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경험을 내가 좀 전수받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은 내가 보다 이 사업을 빠르게 해나가고 효율적으로 해나가고 옳은 방향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사실 협업하고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먼저 요청하지 않으면 스폰서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도 스폰서고 저희 이제 파트너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파트너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저의 경험도 있고 우리 파트너 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방향을 요만큼만 틀면 좋겠다. 그러면 저 시행착오를 줄일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 근데 이야기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 왜냐면 다 성인이고 우리 딸도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죠. 분명히 너 좋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잔소리라고 들어요. 잔소리 그만해 이러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고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게 좋을까요? 안 듣는 게 좋을까요? 같이 듣는 게 좋죠. 그래서 스폰서가 우리 상담합시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스폰서님 제가 지금 오늘 이런 행동 중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제가 지금 잘한 걸까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방향은 맞는 걸까요? 그냥 이런 이야기들을 좀 편안하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 중에서도 상담을 좀 같이 합시다 이러면 상담할 게 없어요. 제가 너무 일을 안 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한 일이 없어 상담할 게 없어. 그럴 때일수록 하셔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왜냐하면 스폰서는 그런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하나만 물꼬를 탁 터주면 이렇게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얘기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화도 안 받아. 스폰서한테 미안할 것도 없는데 괜히 미안하다고 막 피해 막 이러면 내 사업의 성장은 없다. 그리고 불평, 불만, 핑계, 하소연하는 시간이 아닌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시간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괜찮아요. 스폰서하고는 하세요. 스폰서하고. 내가 뭔가 제가 우리 스폰서님이 친구니까 막 얘기하던 오늘 웬 미친년이 막 이러면서 얘기할 때 있어요. 진짜로. 도대체 상식적이지가 않아. 근데 그래도 저는 사업자고 그분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입장에서 엄청 인내하고 계속하고 뭐 이래야 되는 게 있거든요. 하고 나면 너무 힘이 들죠. 아무한테도 말은 못하죠. 근데 스폰서하고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불만. 안 그러면 속병 생겨요. 근데 너무 막 그러라는 게 아니라 스폰서하고는 그 정도로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게 참 좋고요. 그다음에 내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정확히 받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누구와 상담하냐? 물론 스폰서. 저한테 이 사업을 알려준 사람이 스폰서였으니까 하면 좋은데 그 스폰서가 이제 뭐 나보다 한두 달 먼저 나온 사람이야. 그러면 경험이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자 그렇게 큰 뭔가 방향 전환이 있을 수 없지만 적어도 탱코아를 열심히 실천하는 PT 이상의 사업자. 그 위에 온라인 스폰서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스폰서님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스폰서님들과 상담을 수시로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도 지금은 내가 파트너가 하나도 없고 그냥 파트너일 뿐이지만 나도 언젠간 스폰서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나와 똑같은 과정을 겪는 내 파트너하고도 상담할 때가 와요. 근데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그거는 상담을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내 파트너한테도 많은 상담을 잘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사업 진짜 성장을 원한다면 상담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스폰서하고 지금 제가 한 5년 됐죠? 스폰서님 단 하루도 빼지 않고 하루가 뭐예요? 하루에 3통, 4통씩. 그러니까 친구라서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 번 하면 또 1시간, 2시간 매번. 휴일도 없고 잠도 못 자고 공휴일도 없어요. 제가 엄청나게 괴롭혀드렸던. 근데 모르니까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수시로 전화를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자, 이거 한번 영상인데 2분짜리인데 한번 보실게요. 이것도 소리가 자신 있습니다. 안 나네요. 잠깐 중지. 이것도 제가 읽어드려야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드라마인데 제가 나희도인가요? 나희도? 펜싱 선수예요. 펜싱 국가대표를 꿈꾸는 학생이죠. 근데 이제 코치한테 찾아가서 제가 진짜 잘하고 싶다. 나 잘하고 싶은데 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려달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코치가 얘기하죠. 진짜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할래? 라고 하면서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막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시키는 거 무조건 무조건 할 수 있니? 다 할 수 있겠나? 네, 할 수 있다고 하죠. 정말 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고 싶다고 합니다. 누구 집에서 이 그래서 동네까지 네 걸어오면 집에서 이 동네까지 1시간 걸린대요. 1시간 정도? 오케이. 그러면 잘 들으라. 첫째, 모래주머니 10kg를 차고 매일 손, 발, 아침 몸에 몸에 5kg, 매일 다리에 아침 3kg, 팔에 2kg, 도합 우리 10kg의 모래 집까지 주머니를 뛰어오라는 딱 차고 누구 집에서 우리 집까지 뛰어온다. 1시간 거리를 라고 뛰어와서 네, 나를 깨워라. 소리가 안 나서 아쉽네요. 나중에 여기도 유튜브에 있어요. 한번 꼭 보세요. 가서 그러면 팡 가서 게. 팡트 1000개를 해라.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야간으로. 팡트 동작 1000개를 펜싱 실시한다. 선수니까 새벽에 그거를 300개, 하는 거죠. 오전에 300개, 야간에 1000개를 300개. 매일매일 채우는 거예요. 다리 흔들리잖아. 이 집중 안 하나? 그 다음에 셋째, 휴일이면 주말마다 물통 2개를 주말마다 들고 물통 뒷산을 2개를 들고 오른다. 뒷산을 올라가서 정상에 있는 약수터에 약수터에 있는 가고 약수를 물을 받아가지고 우리 집으로 배달한다. 배달하라고 하는 제한 시간은 2시간. 제한 시간을 뒀어요. 내려올 때 제한 시간 2시간. 걸리니까 그러니까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시간 걸리니까 뛰어 올라갈 때 올라가겠지? 뛰어 올라가라. 혹시나 손 떨리는 수돗물로 거 취할까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 5년째 그 약수만 먹는다. 뭐 보면 맞다 가라. 넷째, 그 다음에는 내가 내가 지정해주는 노래 안무를 다 외워가지고 와서 검사를 해요. 저게 펜싱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네, 펜싱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있어요. 무시 안 되죠, 뜻대로. 열나는데 나 지금 왜?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야? 왜? 제일 중요한 다섯째, 제일 중요한 5대. 내가 시키는 모든 훈련 내가 프로그램에 시키는 대해서 모든 이유를 프로그램에 묻지 대해서 않는다. 이유를 묻지 않는다. 왜? 왜냐? 얘는 내가 말해줘봤자 말해줘봤자 모르기 넌 때문에. 모르니까. 네, 네. 이 아이가 마치 우리 스폰서와 그죠? 파트너의 나는 초기 말해줘봤자 파트너들의 관계예요. 스폰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는 잘 몰라도 한번 그 경험을 믿고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다 기초 체력을 단련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뢰 쌓기. 자, 우리 사업은 관계 비즈니스에서 신뢰가 그냥 기본 바탕이에요. 그래서 신뢰는 한번 만들긴 너무 어려운데 깨지기는 완전 쉬워요. 네, 그래서 매 순간 이 신뢰를 지키려고 원칙을 가지셔야 되는데 내가 원래 맺고 있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아메이 사업자로서는 다시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사업자로서의 관계. 그리고 상대방과의 약속, 그다음에 상대방 가치 존중, 상대방에 대한 예의, 이건 기본이죠. 이건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요거예요. 신뢰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 자기 중심성 분의 친밀감 플러스 일관성 플러스 능력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친밀감, 감정적으로 그분과 나의 친밀감, 그다음에 일관성, 원칙을 지키는 거, 원칙.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원칙이에요. 우리 스폰서는 어떤 미팅에 가도 있어. 어디 미팅에 가도 있어. 원칙. 의심할 여지가 없죠. 내가 저길 가도 있고 저길 가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원칙이죠. 시간 약속 절대 늦지 않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능력.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중심성. 이게 높으면 저 위에 저것들이 아무리 커도 내 중심성이 높아. 그러면 신뢰는 낮아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중심성을 낮추는 일이에요. 줏대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어떤 이기적인 이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신뢰는 쌓입니다. 그래서 높은 신뢰 관계는요. 말을 설사 잘 못해. 내가 가서 어버버버 해도 잘 이해가 돼요. 그 뜻이. 근데 낮은 신뢰 관계는 내가 정중하고 신중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도요. 그 말을 오해하기가 십상이에요. 그래서 신뢰는 그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먼저 된다. 마지막 스마트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요즘에 이제 온라인으로 영업도 하고 사실은 영업이 아니라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소통도 하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과 친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홈페이지라든지 공지사항, 프로모션 정보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앱들이 있어요. 그죠? 활용할 수 있는 앱들. 바디키 앱, 성장 앱, A 컨텐츠 이런 거 적극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아까 미팅을 지켜야 되는 이유하고도 똑같이 우리 팀방들 있잖아. 팀방들. A7070 같은 우리가 프로젝트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팀의 방들이 있는데 나는 맨날 눈팅만 해. 우리 스폰서가 정보도 올려주고 뭐도 하고 눈팅만 하고 나는 그냥 보고 말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죠. 잘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팀방에서 서로 으쌰으쌰하고 활성하고 네 알겠습니다라는 대답 한마디 하는 게 팀방의 분위기를 완전히 업을 시켜서 결국 누구한테 좋다? 나한테 좋다. 왜냐면 그 팀방에 내 파트너도 들어있잖아. 내 파트너도. 그리고 내 스폰서가 나를 보는 게 달라지죠. 예. 그래서 그런 거 적극 동참하시고 요즘에는 젊은 우리 친구들 SNS 다 아시죠? 저희도 합니다. 그래서 SNS를 잘 우리 아메이 라이프 스타일을 좀 보여주는 거 그런 것도 활용하시고 제가 좀 요거 꼭 해보셨으면 좋겠는 거 지금 오늘 배우신 탱코아가 이렇게 노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1번부터 이렇게 다 적게 돼 있어. 체력 단련, 뭐 독서,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좀 중요한데. 그래서 이 탱커와 다 아시는데 더 중요한 거 뭐냐면 기록하고 공유하세요. 반드시 내가 그냥 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기록하고 공유하세요. 그럼 뭐가 보이냐면 구멍이 보여요. 10가지를 다 하면 너무 좋은데 10가지 중에 내가 특히 못하고 있는 게 항상 있어. 그것들을 찾아내야 돼. 그래서 그것들을 스폰서가 보시니까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톡방에 있어. 스폰서만 봅니다. 스폰서가 그거를 상담 후 자료로 쓰실 수가 있죠. 이게 저희 탱커거든요. 제가 그냥 1번부터 어쨌든 10번까지 모든 계획과 한 행동들을 그냥 기록합니다. 기록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올리고 있죠. 그 다음에 정체성은 습관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뭐라는 걸 딱 결정을 하셔요. 나는 리더죠. 리더. 그죠? 우리 아메이 리더라고 부르잖아요. 나의 정체성 리더야. 나는 리더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리더야. 그러면 리더로서 해야 되는 행동들은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탱커를 하는 것도 당연히 리더니까. 스폰서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쉽고 재밌고 단순하고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하세요. 이것들을 쪼개놔야 돼요. 예를 들면 탱커화를 하는 거 대신에 제가 이제 실천하는 건데 매월 실천표예요. 1번부터 한 22번까지 어떻게 쪼개놨냐 하면 그냥 운동 이게 아니고요. 라이딩 10km, 15km 이상, 스트레칭, 리플렉스 하기, 30분 이상 책 읽기, 음원 한 편 이상 듣기, 제품 공부 하루에 한 가지씩 하기, 뭐 그다음에 라떼 안 마시기, 라떼 안 마시기, 뭐 텀블러 사용하기, 물 1.5리터 이상 뭐 마시기, 안부 전화 3명한테 하기 이렇게 쪼개놨어. 쪼개놓고 1일부터 31일까지 했나 안 했나를 체크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완벽하게 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렇게 쪼개놓으면요. 실천하기가 쉬워요. 네. 그 다음에 낙담의 골짜기를 견뎌라. 우리가 가지는 이 습관은요. 하루아침에 내가 했다고 해서 싹 성공자의 어떤 저 마인드로 올라가지 않아요. 꾸준히 쌓여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그 낙담의 골짜기로 하는 그 시간을 견디셔야 돼요. 중대한 돌파구 순간이란 대개 이전에 수많은 행위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3가지 원칙은 완벽주의. 나 잘하면 할 거야. 나 탱커와 10가지 다 하게 되면 할 거야. 이런 거. 평생 못해요. 그냥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쉬운 포기. 하다가 나 다 못해. 쉬운 포기. 그 다음에 자기 비하.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 원래 이렇게 못하는 사람인가 봐. 이 3가지는 반드시 없애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성공 가도에서. 그리고 끈기란 행동으로 표출된 믿음이고 자신감의 표현이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자원이라는 거.
그래서 끈기는 반드시 우리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여러분 탱크화를 다 하셨으니까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천해서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 사이에는 단 한 가지 차이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습관의 차이라는 거죠. 그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